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오후 반쯤 들어가죠.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1시간 정도 식사하시고 오후는 두 타임으로 진행합니다. 한 40, 50분, 50분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예상을 해볼까? 만약에 1시 1, 20분 끝난다 가정하면 2시. 한 4시 정도에 끝날 거예요. 4시 정도. 자,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두 개만 좀 보고 들어갈게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 특수관계인은 앞에 잘 보셔야 돼요. 친인척간이에요. 그러면 특수관계인 내에는 배우자도 있고 직계존배속도 있고 그의 특수관계인이 있겠죠. 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 뭐 사촌.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배속은 가격을 너무 싸게 취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배웠던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배우자 등이 증여로 간주되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배웠던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돼요. 부당이익 계산. 그리고 나머지 특수관계에는 처음부터 부당행위고. 분위기가 왜 싸하죠? 안 봤나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 아니, 안 봤다고요? 그래요. 증여로, 요 표는 처음 보고, 증여로 이제 간주하는 규정이 요거였잖아요. 요건 기억나시죠? 요게 증여로 간주하는 거죠. 요거. 당사자를 보자고, 당사자. 그러면, 요거. 우리 배우자나 직계존배속 간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하더라도, 현저하게 낮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었죠? 그러면,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뭐를 먼저 계산하시고?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차익이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죠. 요거는 굳이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면 요거 가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 요게 요거예요. 요거 증여간주.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배속은 무조건 이거를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배웠던 거 부당이익 계산. 그게 요거였잖아요. 요거. 유상거래로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싸게 매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1단계 뭐를 먼저 계산하시고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이 차익이 시가인정액의 5%였잖아요. 요거 당사자를 한번 본 거예요. 요렇게 가로 한번 채워보세요.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 30이 아니죠. 여기서는 5. 다른 규정이니까.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 지난주에 과세표준 공부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취득가격 등으로 가지 않고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왔는데, 세 개는 시가표준액을 먼저 적용했잖아요. 그게 상은 무조건 뭐로 가고, 시가표준액, 상표. 이거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건축은 원래는 나간 비용이죠. 비용이 확인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으로 하죠. 근데 얘는 누구에 한한다? 법인이 아닌 자인 개인. 그런데 지목 변경도 원칙은 나간 비용인데 얘들도 어떤 이 비용이 확인이 안 되면 차익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차익 기준이 시가표준액으로 가죠. 그러니까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다고요. 근데 얘는 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개인에 하나다가 올해부터는 누구도 법인. 요거 조금 짚어 드릴게요. 야, 이거는 제가 일요일 날 이 표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으로. 만들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야. 안 좋아요? 좋다면 좋다고 좀 표현을 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였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범위 들어갈게요. 자,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갑니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왼쪽 그림은 취득 대금이 10억 원인데 몇 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금액이 커지겠죠. 근데 현금이 생겨서 일시급 지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금액을 깎아주는 게 맞죠? 그 깎아주는 돈을 지금부터 할인 금액이라 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돈은 얼마예요? 9억 원. 그것을 할인,
된 금액. 그럼 이렇게 읽을게요. 취득 대금 마이너스 할인 금액은 할인 된 금액. 그럼 과표는 뭐로 간다? 할인 된 금액. 그럼 할인 금액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다른 말이에요. 된자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빼는 금액, 빼고 남은 금액. 근데 반대로 원래는 현금 지급 조건인데 현금이 없어졌어. 그래서 할부 조건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추가 이자가 나가죠. 이것도 나간 돈이니까 과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등을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채권 매입한다고요. 이거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매각을 해. 매각을 할 때 손실 보고 팔아요. 매각 차손도 나간 돈이 맞거든요. 봐봐요. 총 나간 돈이 얼마야? 1억. 들어온 돈이 9천. 1천만 원 나간 돈 맞잖아. 포함이 되는데 금융기관에 판 금액을 한도로 해요. 그래서 전액 인정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팔았다. 그럼 얼마예요? 3천. 3천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 봐? 1,000만 원. 자, 백화점 가서 TV를 삽니다. TV 가격을 300만 원으로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에 10% 세금이 나가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니까 우리가 영수증에는 330만 원이 찍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30만 원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만약에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세금에 세율이 붙어요. 그럼 세금에 세금이 나가니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과표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하고 비용은 같은 말인데 직접 비용은 이걸 말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당연히 누가 취득하는지 불문하고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간접 비용인 이자 같은 게 나가거든요. 이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인개인이 같이 움직여요. 포함되면 둘 다 포함되고 불포함되면 둘 다 불포함인데 딱 3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게 건설자금이자 건물을 건설하는데 100억이 필요해요. 나는 현금이 30억밖에 없어. 70억을 빌리죠. 그럼 완공될 때까지 이자가 나가죠. 그게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할부이자 등 중개보수. 이거는 누가 취득해야만 포함되고 법인이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기출문제 손을 못 댈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하는데, 자, 암기하는 방법 크게 시작. 법인만 건설한 것을 할부로 준비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법인이 취득한다 또는 뭐 개인이 취득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조건 자료 순서를 무시합니다. 이 3개를 먼저 찾으셔야 돼. 그래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이라면 포함시키시고 개인이면 포함시키지 마시고. 자, 이거죠. 건설자금이자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나머지는 같이 움직여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 나머지 비용이 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기출지문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의문자 기억하시고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돼. 이 필요란 말을 줍니다. 취득할 때 처음부터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약정자 기억하시고요. 포함되고 채권 매각 차손 포함되고 붙박이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포함되는데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데 판매란 말이 왜 들어갑니까? 판매는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인부분들이 라면 끓여 드시려고 부탄가스 1,000원 주고 매입했거든요. 그것을 과표에 포함시키면 밥을 어떻게 먹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해 먹는 거, 열을 내는 전기, 가스, 열 포함하지 않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포함되겠지만 별개잖아요. 별개. 이 별개는 포함되지 않고 제발 공부할 때 그럼 별개가 뭐지? 궁금해하지 마. 나도 몰라. 나중에 법조문을 가면 뭐 이주비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런 거 갖고 장난을 안 친다고요. 시험에서 반드시 이 별개란 말이죠. 봐봐요. 느낌이 오잖아. 필요하대. 포함시키고 취득 물건과 별개야. 별개.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시키면 안 되고 할인가만 포함이 안 됩니다. 요거 한 문제짜리예요. 10초. 행복해.
반응이 없어? 자, 시가 인정액은 옆집거 팔린 계약서를 말하죠. 그러면 현 시점부터 과거 금액은요 6개월까지 인정을 해요. 그리고 현 시점부터 미래 금액은 3개월까지. 그래서 63빌딩으로 함께 할게요. 36빌딩 아니에요? 무슨 빌딩? 63빌딩인데 좀 이따 3교시에 써먹을 내용인데, 자, 이쪽을 잠깐 보시죠. 봐봐요. 오늘 시점으로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친인척으로부터 현저하게 낮게 매입을 한 거야. 그래서 부당행위가 적용이 됐어. 그럼 내 걸로 계산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시가 인정액. 그런데 오늘 시점부터 과거 금액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거래가 됐으니까. 그게 10억 원이었어. 10억 원으로 내가 세금을 신고를 했네. 그런데 오늘 시점부터 미래 금액은 확인이 돼야 한대요. 안 되지만 내가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옆집이 또 거래가 된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2억 원이야. 근데 이건 내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12억으로 다시 세금을 신고했을 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 가산세를 안 때리는 거야. 좀 이따 3개 써먹을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22번 문제. 지난주에 봤던 22번. 147페이지. 좀 가능하시면 거 표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난 내 얼굴을 보면 느끼해. 10년 전 거래서 10년이 뭐야? 한 20년 전 건데. 자, 나머지는 지난주에 봤고 5번 질문 보실게요. 5번. 이것도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5번만 볼게요. 5번. 자, 보세요. 물어보는 게 뭐죠? 이거 봐봐요. 중개보수. 그럼 아까 법인 개인 차이가 발생하는 세 개 들어가죠. 그럼 얘는 누가 취득하면 포함되는데? 법인이 아니잖아.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가정을 줄 거예요. 자, 누구예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이런 거 읽지 말라고, 매매 이런 거. 그럼 끝에만 있는 거예요. 끝에만. 그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돼야 되는데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OX, X. 나머지 질문 지난주 봤고요. 자, 요거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요거 크게. 시작. 법인만 건설한 것을 할부로 준비할 수 있다. 야, 요새는 크게 하네요. 강사가 승질 들어온 거 안 거야지. 뭘 또 응이야. 자, 25번. 25번. 자, 앞에 보실래요? 개인 갑이 을로부터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취득하는 쪽이 누구예요? 개인. 그러면 개인으로 가정했죠? 그러면 그게 있든 없든 습관을 드릴게요. 자료 순서 무시하고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건설자금, 할부, 이자 등 중개보수를 먼저 찾으셔야 돼. 그게 있다면 플러스한다, 뺀다. 빼는데 어디에도 세 개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이 판정하면 돼요. 자, 볼게요. 총 매매 대금이 얼마죠? 5억 원. 그 실력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요 5억 원으로 못 읽어. 이렇게 읽어. 일십, 백, 천 이렇게 읽거든. 딱 이제 보이잖아. 5억 원. 이 5억 원이 계약금으로 5천, 중도금으로 1억 5천, 잔금으로 3억.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5억. 그럼 이게 직접 비용이라는 소리예요. 직접 비용. 얘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5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비용인데 요 봐봐요. 키워드가 뭐가 보여? 약정인데 뭐 옆에 보시면 뭐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야.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갑이 을 부동산을 매입할 때 처음부터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을이 은행 가서 갚을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은행 채무를 변제한 거. 이게 키워드가 아니고 키워드는 뭐라고요? 약정. 얼마예요? 1,000만 원. 포함돼요.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채권 매각 차소. 금융회사 팔았죠? 얼마? 100만 원. 그럼 들어가네? 그럼 토탈 얼마예요? 5억 1,100만 원. 정답은 5번. 얼마나 쉬워요. 2018년도. 8년 전. 이거는 계산 문제 아니에요. 사례 문제지. 이건 풀으셔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계산 문제고 얘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다시 이쪽으로 볼게요. 취득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에요. 이 표준세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가능하나 빨리 암기하시는 분이 좋을 겁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 세율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취득 원인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유상이냐 무상 중에 상속이냐 상속이 아니냐 증여등. 그러면 유상하고 상속은 받은 물건을 두 번째 확인하는데 유상은 물건이 세 개예요. 주택이냐 농지냐 그게 아니냐. 그럼 상가 등은 그 외로 들어가겠죠. 근데 상속은 두 개로만 나눠. 농지냐 아니냐. 그럼 주택도 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택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면 1000분의 10. 지금부터 제가 1000분비 뺄게요. 그럼 1000분의 10이면 하나씩 생략하면 100분의 1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분모가 100분비로 바뀌면 분자 금액이 바로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1%인데 1%로 공부하지 마시고 1000분의 10으로 기억할게요. 다만 1000분비는 같으니까 10 기억하시고 9억이 초과되면 전체 금액의 30이에요. 그런데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갑자기 이걸 2%로 적용하면 세금이 이 구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뛰거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식으로 세금이 은은하게 뛰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중간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7억 5천만 원으로 이 공식을 계산하잖아요. 정확히 2%가 나와. 그거보다 적다면 적게 나오고 많다면 많게 나올 텐데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15억 원. 그걸 3억 원으로 나누래. 5, 3을 빼래. 2, 100으로 나누래. 2%. 이거는 저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AI가 만든 거예요. 컴퓨터 엑셀을 돌려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만든 거지, 컴퓨터가. 농지는 무조건 30. 나머지 상가 등은 40. 원인이 상속이에요. 농지는 23, 2.3%. 농지가 아닌 것을 받으면 28. 상속 이외 증여 등은요. 잘 보세요. 받은 물건은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시험에서 물건을 주더라도 무시합니다. 누가 받았느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가 비영리사업자. 그럼 좀 낮아, 상대적으로. 28. 그게 아니면 35. 원시는 무조건 28. 공유물 분할 등 합유물 분할 등은 23인데 제가 잘 볼게요. 공유물 분할 등이 23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가로 보시면 본인 지분 초과 부분은 뭐한다? 제외. 그러면 결국은 가로까지 해석한다면 본인 지분까지만 23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제 뭔지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5대 5인 공유 물건을 지분 증감 없이 5대 5로 분할해 볼까요? 그러면은 1000분의 23이잖아. 이거 봐봐요. 1000분의 23. 그런데 케이스를 바꿀게요. 5대 5를 4대 6으로 분할한다 가정해 볼까요? 그럼 지금 지분이 증가한 6쪽은요. 나누셔야 돼. 원래 본인 지분이 얼마야? 5. 초과되는 것은 얼마죠? 1. 이때 23은요. 5는 그대로 23으로 가는 거야. 본인 지분까지는. 그런데 봐봐요. 본인 지분이 초과되는 것은 뭐한다? 제외. 이게 실무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걸 유상으로 갑니다. 유상으로 가니까 이걸 적용한다고 얘는. 이거를. 근데 요까지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해석하냐면 공유물 분할이 23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어디 지분까지만 말하는 것이다. 본인 지분까지만. 그렇게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럼 본인 지분이 초과되는 것은 뭐로 가지? 이거는 법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무상 유상으로 적용한다는 소리예요. 기본 통칙을 가면. 됐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단 말이에요. 유상거래는 앞 글자 숫자를 기억했고 나머지는 뒤에 숫자 기억했죠? 그러면 자, 처음부터 크게 시작.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외 4, 상속받은 38선을 외파로
원시 8을 분할해서 4. 지금 암기하시죠. 좀 더 문제를 풀 텐데 암기가 된다는 전제에 제가 문제를 풀 것이니까 물론 뭐 추가 설명을 하고요. 의외로 많이 내요. 세율에서. 평균 2문제인데 다른 데 막 섞어서 내거든요. 자, 밑에 그림 볼게요. 표준 세율을 4%가 적용되는 게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아까 유상거래 상가 등이죠. 그러면 국회에서 4%로 정해놨다고 모두 4%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는 지자체가 걷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50%를 증가나 감소를 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4%에 50%면 2%죠. 플러스하면 최대 6%, 마이너스하면 2%니까 요 사이에서 가감이 돼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를 갔더니 재정 수입이 남아돌아.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의회에서 우리는 뭐 3%만 걷겠다. 그럼 그쪽은 3%만 세금 낸다는 거. 가감이 가능한데, 자 1번 조례로 표준 세율에만 가감할 수 있어요? 제재를 하겠다는 게 바로 배우는 중과세율이죠. 중과세율에는 가감이 안 돼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중과세율에 어떤 지자체가 마이너스 50을 적용한다. 상충되잖아. 그래서 표준 세율에만 가감할 수 있고, 숫자 기억할게요. 100분의 50이에요. 60 아니에요. 증가 감소 모두 가능합니다. 가감. 2번 교환은 쌍방 대가 지급한 것이죠. 요상. 자 3번 그림 보세요. 건축법 시간에 건축 개념을 배워요. 5개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세법에서는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개념이면 원시로 보고 기존에 있던 개념이면 원시가 아닌 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할게요. 자 질문 드릴게요. 신축 처음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처음. 그러면 원시. 자 기존에 있던 것을 면적 등을 올렸네. 증축 처음이에요? 이미 있던 거야? 이미 있던 거. 원시가 아니야.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양쪽 다 있었는데 얘는 인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야. 뭐 개량 등을 한 것이죠. 근데 재축은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해서 싹 휩쓸려 내려가고 다시 짓는 거야. 질문. 개축 처음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니까 원시가 아닌데 이 재축은요 천재지변 등으로 싹 휩쓸려 내려갔잖아.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거든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세법에서 원시로 봅니다. 뭐로 본다? 원시. 건축물 이전 가능합니다. 처음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거니까 원시가 아니니까. 자 결정 끝났네. 건축 5개 중에서 개수는 별도입니다. 신축하고 재축은 처음부터 원시 취득이에요. 그 원시 취득은 이미 세율이 결정이 끝난 겁니다. 아까 원시 8에서 1000분의 28로. 그러면 자 이제 법조문 볼게요. 3번 보세요. 건축해놓고 가로 열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를 물어본 거야. 3개가 뭐예요? 증축, 개축, 이전. 별도로 개수. 그럼 얘들은 원시가 원래는 아니지만 세금을 때릴 때 건물 면적이 만약에 증가했다면 요거 주의사항 전체가 아니에요. 어디 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뭐로 의제해서 원시 세율을 1000분의 28로 때립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신축과 재축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시야. 얘들은 세율 결정 끝나서 1000분의 28로. 나머지 증축 등은 원래는 원시가 아닌데 건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어디 부분만? 증가된 부분만. 전체 아니에요. 어디 부분만? 증가된 부분만 뭐로 의지해서? 원시. 세율은 뭐로 간다? 1000분의 28. 3번 5초. 자 4번 하나 물건이 중복되잖아요. 제재를 해야 되죠.
높은 곳으로 갑니다. 바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5번. 공유물은요, 그 취득 지분 가격의 세율을 적용하고, 자, 6번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주택을 먼저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보속 토지를 매입을 한 거야, 유상으로. 그럼 이것을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토지 매입으로 볼 수 있거든. 그럼 중복될 수 있죠. 그럼 뭐로 간다? 높은 거. 그냥 주택으로 본다면 아까 이 세율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1단 3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토지로 본다면 4%. 그럼 제재를 해야 되니까 몇 퍼센트로 간다? 4%. 그럼 보시면은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봐봐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형평성 목적이야. 자, 저를 보세요. 대부분은요,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해. 그럼 그냥 토지 매입이잖아. 얘는 처음부터 4%였지. 그 다음에 이 토지에다 건물을 신축하겠죠. 그런데 얘는 반대였잖아. 주택을 먼저 뭐하고? 신축. 나중에 토지 매입했죠. 그럼 토지 취득 시기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먼저 매입한 사람과 나중에 매입한 사람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무슨 매입으로 본다? 토지 매입.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하기 딱 좋으니까. 자, 요거 6번이란 단어는 빼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제가 크게 안 하면 막 열내는 거 알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성격 들어온 거 알지? 막 강의도 막 안 하는 거 알지? 자, 그럼 크게. 제가 형광등 깨지면 뭐 원장님이 갈겠지 뭐. 자, 여기부터 시작.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2번 반복. 시작. 적용하지 아니하. 적용하지 아니하. 올해 적용한다라고 바꿀 거예요.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제가 안 나면 손가락에 장을 찢을게요. 작년에 찢었잖아. 많이 아팠어. 자, 7번. 합병 분할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합병 분할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당연히 대가 지급합니다. 그게 유상거래로 보고 농지였다면 아까 30, 농지가 아니면 40. 자, 문제 풀어볼게요. 29번. 이미 한번 풀었던 문제지만 29번. 149페이지. 오늘 프린트 한 장 받으셨죠? 좀 이따 볼 거예요. 29번 가셨어요? 자, 보시면 취득세 표준세율로 오른 거 찾는 거잖아요. 오른 거. 2년 전 문제네. 2024년도. 자, 기억. 원인부터 볼까요? 원인이 뭐예요? 상속. 그럼 아까 상속은 농지냐 아니냐만 구분하면 되죠. 물건이 뭐예요? 농지. 그럼 상대적으로 낮은 거 23. 맞네?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 봐봐요. 1번과 4번 중에 답이지. 1번과 4번. 그러면 자, 봐봐요. 문제 푸는 요령. 얘는 벌써 답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1번하고 4번 차이점은 니은은 똑같잖아. 그럼 니은도 맞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니은 디귿을 먼저 읽는 거 아니야. 니은을 먼저 읽지 말고 뭐를 먼저 해야 돼? 디귿. 디귿만 보면 되잖아. 그럼 두 개만 보면 답을 찾으니까. 디귿. 뭘 물어봤어? 분할. 그러면 17이에요? 23이야? 24. 그럼 디귿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몇 개인가를 찾아라 그러면 다 보는 게 맞거든? 지금은 조합하는 문제잖아. 다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억을 몰라. 그럼 당황하지 말고 이 보기 4개 중에 하나라도 알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해갖고 우선 범위를 줄이고 찍으시라고. 그게 요령이니까 여러분들. 막 무대포로 풀지 말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니은, 합병, 유상거래로 보잖아. 농지외니까 40. 그 다음에 원인은 뭐예요? 매매, 유상거래. 농지가 아니지. 그럼 뭐로 가셔야 돼? 40. 내가 언제 오늘 19금을 했어? 나 오늘 19금을 한 적이 없구만. 나 야한 사람 아니야. 오늘 제 입에서 19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농담이 안 통해. 너무 경직돼 있다. 릴렉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면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 하거든요.
근데 쉽다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실래요? 이 정도면 맞춰야 돼요, 실수해야 돼요? 그건 좀 인식해달라고. 이런 데서 실수가 일어나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좀 정확히 실수 안 하시면 그래도 밥벌이는 하거든. 그럼 반은 맞는다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반을 못 맞출 거 알면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춘다니까요. 나머지 좀 찍으면 되잖아. 그러면 60점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가 그 정도도 실력은 아니잖아. 좀 더 잘하니까. 자, 30번. 표준세율로 옳은 것인데 얘는 다 맞아. 정답은 5번이야. 정답은 5번. 다 맞아요. 그럼 짜증나는 문제지. 봐봐요. 상속, 농지 23, 합유물 분할 23, 원시 28, 리을 주의사항. 비영리를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취득 원인부터 확인해야 돼. 취득 원인은 뭐야? 상속 외 증여 등이죠. 누가 받았느냐? 누가 받았어? 비영리 28. 다 맞죠. 만약에 순서대로만 읽어서 비영리를 먼저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암기했던 틀이 깨져. 원인이 막 뒤죽박죽되니까 반드시 자료 순서 무시하고 원인부터 찾아요.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원시인지 뭐 분할인지 이런 거. 요령입니다. 이런 게. 처음부터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화면 보실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을 제가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재를 하겠다는 게 중과세율인데 여기서 이번에 개정이 중요한 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추가되는 걸 이제 3교시에 배우게 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용어를 하나 주의하실 게,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몇 글자예요? 그다음 바로 배울 거예요. 자, 요거 읽어주세요. 시작. 몇 글자예요? 6글자. 다른 말이에요. 중과세율은 전체를 높일 때 쓰는 말이고요. 밑에 6글자는 숫자를 말해. 1000분의 20, 2%. 좀 더 언급할게요. 그럼 제재를 하겠다는 게 법인 등이 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제재를 해요. 또는 개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매입해. 그럼 투기로 봅니다. 뭐 예외는 있지만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과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사치성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 중과를 하고, 과밀억제권하고 대도시가 양쪽 다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가뜩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여기다가 새로운 공장 등을 만들어 볼까요? 인구가 또 추가 유입되잖아. 그걸 방지해서 이제 중과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중과세율 공식은요, 요거만 암기하라고 강의할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 그리고 이거 겁나 복잡해. 이거 할 시간에 표준세율부터 좀 암기해요. 다만 제가 요거는 잠깐 세율을 보여드리긴 보여드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니 법인 주택 등 중과세율 선생님은 암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표준세율은 암기했죠? 안 했어. 뭐 되게 웃긴 얘기잖아. 책에 있는 것도 암기를 못 해놓고 뭐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책에 있는 거나 좀 암기를 하든지. 자, 보세요. 이건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봤던 그림인데, 조합원 입주권도 권리증이고 주택 분양권도 권리증이죠. 종이 증서예요. 그러면 형태가 있는 주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택은 철거됐지. 그런데 제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 때 이것을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나눌게요. 형태가 있는 뭐는 아니다. 주택은 아니다. 지분기둥벽이 없잖아. 그런데 어디수 계산에는 포함시켜서 제재한다? 주택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택 분양권 증서를 하나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아파트 매입하잖아요. 이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중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과세율 공식인데 사진 찍기만 해봐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장 갈 때까지 강의는 한 3-4번 할 거예요. 나오면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유상거래로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고 법인이 매입할 수도 있는데 절대 공부하지 마십시오.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가족이 1주택이 됐어. 그럼 이건 거주 목적이잖아. 중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표준세로 세금을 내는데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채를 매입해서 그럼 몇 채가 돼? 두 채. 그때는 8%로 중과를 해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럼 8% 공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 약속이에요. 1000분의 44%에다가 더하겠대. 중과 기준세율은 아까 숫자 말한다고 했죠? 2%에 100분의 2배. 그럼 2%의 2배잖아. 그럼 가로가 4%. 합치면 8%. 3주택부터는 12%로 가요. 요걸 4배를 한다고. 그럼 가로가 8%, 12%.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한 채를 늦게 출발해. 2주택까지는 중과를 안 해. 또 한 채를 매입해서 세 채가 됐죠? 그때는 8%, 네 채부터는 12%. 그런데 법인은 예외는 있겠지만 주택수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12%. 법인이 주택을 매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유상거래로 중과세를 적용했더니 이것을 증여를 하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하잖아. 증여를 하더라도 12%로 가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얼마 이상, 3억 이상, 그럼 12%인데 여러분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감당 못 할 거잖아. 하지 마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 목적으로. 40페이지.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다. 그럼 가능하나 제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수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이 있네. 주택수 하나에 포함됩니다. 나는 주택 부속 토지만 갖고 있네. 중과를 적용할 때는 얘는 포함시킵니다.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고.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이전됐죠. 그럼 이것은 사실상 누구 거니까 위탁자한테 포함시키고 수탁자 아니에요. 그림 봤네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주택분양권도 주택수고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주거용도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시험에서는 줍니다. 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고. 이 말이 들어가면 어디수 계산해? 주택수 포함시킵니다. 자, 유일하게 사치성은 암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선 사치성 공식을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표준세율에다가 우리가 암기했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은 숫자를 말해요. 1000분의 22%에 몇 배? 100분의 400이니까 4배.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결과적으로 8%를 플러스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언급할게요. 사치성 대표적인 게 고급 오락장이에요. 그럼 고급 오락장을 내가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유상거래에 관련된 우리는 표준세율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아까 유상거래는 주택이냐 농지냐 그게 아니냐. 그거 아닌 것에 들어가죠. 그럼 표준세율이 4%에다가 기계적으로 8%, 12%. 고급주택을 내가 상속받았네. 그럼 아까 상속 표준세율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농지 아니죠. 그럼 2.8%에다가 8% 이렇게.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요 공식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잠깐 사례를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럼 사치성 범위가 정확히 4개인데 골프장은 회원제가 있고 퍼블릭이 있어요. 퍼블릭은 사치성이 아닙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만 사치성으로 보고,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뭐 카지노장 같은 걸 말하고, 그다음에 고급 선박은 요트 같은 거, 그다음에 고급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개정이 됐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언급할 것이고. 그래서 자 보세요. 선주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선주.
그 성이 오씨거든요. 하는 집마다 골 때려. 그래서 골 오선주. 시작. 사치성인데 기어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관련 토지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급 오락장을 갔더니 토지 경계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사치성 토지인지가 애매하니까 약속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를 10배까지를 사치성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이게 제가 바로 조문 보여드릴게요. 회원제 골프장을 18홀을 만들었어. 신설을 했어요. 지금부터 골프장으로 사업할게요.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하는 거야. 등록을 한다는 것은요, 신설이 숨겨 있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만들어서 영업할게요. 등록하는 것이니까 신설 중과를 하고, 워낙 골프장이 잘 돼서 9홀을 증설을 해서 27홀로 만들었네. 그럼 증설도 사치성이 늘어나죠. 중과를 하는데 작년까지는요, 요 27홀 골프장을 만들 때는 중과를 하고 그것을 매매 등으로 승계를 하며 중과를 안 했거든. 근데 올해부터는 이걸 개정을 시켜서 집어넣은 거야. 이제는 골프장을 뭐 하더라도 승계하더라도 중과를 한다는 거. 그럼 법조문 제가 보여드릴게. 자,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인데, 프린트 안 봐도 돼. 이 앞에 봐봐요.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안 봐도 돼. 뭐 그냥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개정 기호라고 이렇게 한번 표를 냈거든요. 제가 만든 표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시를 만든 표인데 보시면 개정 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 증설 해서 뭐 하는 경우에 등록 이때만 중과를 했거든. 그리고 이게 없었다고 이게. 근데 이제 뭘 바꿨냐면 얘는 그대로예요. 개정 전과 같아. 근데 이걸 만들었어. 뭐 하는 경우에도 승계, 중과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법조문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 법조문을 잘 보세요. 요거는 필요 없어. 요거는 나중에 제가 언급할게요. 우리가 고급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요,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고급으로 봤거든. 근데 최근 추세에 안 맞는 거야. 최근은 단독 주택에 수영장 많이 만들잖아. 가격도 낮은데. 그래서 이 수영장 등 요건을 없앴어. 근데 요거 지금 신경 안 써도 돼. 책에도 없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요거 나중에 제가 7, 8월 달에 문제 등을 풀 때 지문 한두 개로 이렇게 섞으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손 떼세요 지금. 그래도 막 궁금하지? 그러지 마. 자, 요게 이제 법조문인데 잘 보세요. 자, 저보다 빨리 읽지 마요. 저를 쫓아오세요. 요 개정전이 요거예요. 여기다가 중간에 걸 하나 첨가시켰거든. 그럼 제가 개정전 한번 읽어볼게요.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이런 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뭐 했어? 등록이라는 것은 처음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18호를 만들어서 등록했어요. 바로 시설을 증설했어. 그럼 중과합니다. 근데 봐봐요. 뿐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뭐를 이용하고 있어? 골프장. 그럼 중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법은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 그러면 정직하게 시설업에 등록을 하고 골프장으로 이용하며 중과를 당했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무허가로 골프장으로 이용한다고 이걸 중과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악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다더라도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 가서 막 치고 있어. 그럼 중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바꿨냐면 요거는 똑같은데 중간에 하나를 집어넣었어.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거든. 등록된 골프장업을 뭐 하는 경우에 승계 이걸 집어넣은 거야. 요 지문 하나 집어넣은 거야. 작년에서. 그럼 이제는 승계도 뭐 한다? 중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요까지 가로 다 포함시켜서 가로 등록 가로 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등록 시설 이렇게 읽을게요. 여기부터 요까지 색깔 크게. 그다음에 쉼표 있으면 잠깐 쉬시고 시작.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이항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 취득
그럼 뭐 봐요? 이제는 승계도 뭐 한다? 중과. 그러면 그냥 간단해. 회원제 골프장은 만들 때도 중과하고 뭐 할 때도 승계할 때도 중과하고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한다? 사용하고 있으면 중과한다. 그냥 다 중과한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낼 거예요. 어떻게 낼 거냐면 작년 조문대로 내겠지. 회원제 골프장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낼 거야. OX, X 중요합니다. 10초. 제가 손을 대볼게요. 여기다가 올해 나올 거야. 야야야야. 자, 요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겁니다. 3교시에 배울 텐데 일반적인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고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취득세 신고하는 날짜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거야. 그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카지노장을 매입해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했네. 그럼 최종 목적이 도서관이죠. 용도를 변경했잖아. 그럼 중과한다, 중과에서 제외한다. 중과에서 제외, 그겁니다. 중과에서 제외. 그럼 중과하지 않는다. 그 느낌. 자, 개인은 주된 근거지를 주소지가 어디냐. 그게 없으면 거주하고 있는 장소, 거소지가 어디냐. 법인도 주된 근거지가 영리법인이면 본점, 지역별로 지점, 비영리법인이면 주사무소, 지역별로 분사무소인데 우리 지방세법을 가면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말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이 말을 줄 거예요. 본점. 본점이라는 단어가 보면 무슨 법이? 영리법인. 주사무소라는 단어가 보면 비영리법인. 그럼 이 정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고 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차이점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보세요. 과밀 억제권역도 수도권이고요. 대도시도 수도권인데 자 질문. 이거 몇 글자예요? 6글자. 얘는? 얘가 범위가 넓어. 그럼 보세요. 수도권인 과밀 억제권역에서 뭐를 빼면? 산업단지. 무슨 말을 쓴다? 대도시.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은 산업단지가 들어간 것이고 대도시는 산업단지가 빠진 건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법 시간에 대도시 배우시죠? 다른 말이에요. 동명이인이야 우연히.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지방광역시도 인구 뭐 50만 뭐 이렇게 되면 대도시란 말을 쓰죠. 그건 공법 얘기고 어디 공법이 세법한테 까불어. 세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만 말하는 거야. 어디만 말한다? 수도권. 그럼 보세요. 가뜩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본점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돼? 유입되잖아. 또는 공장을 신설을 해볼까? 인구가 어떻게 돼? 유입되죠? 그 부분을 중과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는 공장 등을 수도권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세금 때문에. 또는 밑에 그림 볼게요. 대도시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 그러면 본점 등을 먼저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본점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지역별로 지점 등을 설치하면서 관련 부동산 매입을 하고 처음에는 대도시 바깥에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안으로 이사 들어왔네.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이것을 중과를 하는데 자 기억.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곳도 설립에 들어가요. 휴면 계좌란 말은 들어봤죠? 옛날에 통장을 개설을 했어. 최근에 거래 실적이 없는 통장이에요. 그럼 휴면 법인도 옛날에 법인을 이미 만들어 놨어. 근데 최근에 영업 실적이 없는 법인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개정되기 전에는요. 아주 오래전에 개정된 부분인데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잖아. 이걸 중과를 못했어요. 법이 없어서. 이거를 외국계 기업이 악용한 거야. 그래서 기획지정부가 이렇게 됐어. 세제실이. 그래서 법을 바꿨어. 이제는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설립에 포함시켜 중과를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그 업종이 은행업이에요.
또는 의료업이야.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죠. 그럼 이런 업종은 중과한다, 중과에서 제외한다. 제외하니까 그냥 표준세율로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도권 지역에서 어떤 법인이 병원을 새로 만들었네. 거기다가 중과를 해버리면요, 병원을 못 만들어. 우리가 많이 아파. 충청도로 가야 돼. 중부 내륙을 타는데 막혀. 죽는 거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중과한다, 표준세율로 간다. 표준세율인데 지금부터 과밀억제권역하고 대도시는요,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딱 3개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복잡하게 공부하잖아요. 세율도 겁나 다양해. 저도 지금 기억 못해. 아니, 세율은 제가 강의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법조문을 가면 그냥 법조문이 한 50페이지 되거든. 50페이지. 아주 작은 글씨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질문 드릴게요. 과밀억제권역을 물어보든 대도시를 물어보든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중과하는 거예요. 봐봐요. 주사무소. 비영리법인도 모두 중과한다는 거. 첫 번째 기출질문. 두 번째, 휴면 법인이란 말이 뭐예요?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 두 번째 기억하시고, 은행업종 등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3개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하고 중과. 휴면법인 중과. 다만 은행업종은 중과하지 않는다. 3개만 기억하시고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찍으시기 바랍니다. 세율 같은 거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 못해요. 물어본 적도 없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33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 33번. 자, 취득세 옳은 거 수정 문제예요. 자, 1번. 아는 거 나왔다. 상속은 과표가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시가 표준액인데 시가 인정액이 왜 나와? 뭐로 바꿔야 돼? 시가 표준액. 1번 틀렸네요. 2번. 같은 물건이 둘 이상에 적용돼. 그럼 제지하기에서 자, 낮은 세율이 아니고 높은 세율. 정답은 3번. 이게 법조문이에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으면 원칙은 새로운 위탁자가 세금을 내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봤을 때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다. 그럼 세금 낸다? 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다. 예외는 존재한다는 거. 원칙은 새로운 위탁자. 다만이란 말을 주기 전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4번. 대도시인데 무슨 말이 보여? 할부금융업, 은행업종이죠. 그러면 끝에 법인 중과세를 적용한다가 아니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5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무주택자가 그럼 중과 관련이 없죠. 유상거래로 얼마 이하예요? 6억 원 이하. 그럼 최저 구간이잖아. 그럼 20이 아니고 10.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만이 몇 개 가지를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세율이 암기가 안 되면 이런 거를 가지를 못 쳐. 정답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나중에 벅차져요. 문제 풀 때.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요 세율 특례 부분을 강의를 할 건데, 자, 잠깐만 보세요. 몸 비비고, 얼마나 더 몸을 비비고 와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뭐라고요? 표준세율. 제재를 하겠다는 게 중과세율이고, 공식은 뭐만 기억했다? 사치성. 나머지 제가 공식 강의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추는 게 뭐라고요? 세율 특례인데, 요게 취득세의 하이라이트예요. 요게 정리가 안 되면 등록 면허세까지 붕 뜹니다. 그래서 세수 한번 하고 들어오시고 요거 좀 진행할게요. 자, 쉬었다.